쭉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얼마나 재밌을까 여기서 그 역산 130, 40을 쫙 쏴주고요. 호너링. 네, 안녕하십니까, 카누리TV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해드릴 차량은 벤츠 2450 쿠페 포매틱 차량입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으로는 외관, 내관은 간략하게나마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짤막하게 지나가 드릴 거고요. 오늘도 역시 주행의 영상을 담아 드릴 건데,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님과 함께 주행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행 영상을 찍을 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영상으로 담아 드릴 거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존에 나와 있는 리뷰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외관도 다시 한번 짚어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깔끔하네요. 휠은 20인치 휠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AMG 각인이 있네요. 라인은 정말 잘 빠진 것 같아요. 벨트가 문을 닫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팔이 너무 이제 뒤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각 버튼들, 이전 모델에 비해서 이제 핸들이 바뀌었죠. 핸들이 지금 변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상당히 깔끔하고요. 정말 벤츠가 내부는 정말 이쁘네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입니다. 등록 후 사용하십시오.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이 디스플레이도 이제 보시면 일체형이죠. 네, 일체형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보시면 송풍구에도 지금 저희가 화면이 밝아서 지금 잘 안 보일 건데요. 하나하나마다 앰비언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도 있고요. 뒷좌석은 많이 넓어진 느낌이에요. 네, 지금 앞좌석에 저희가 거의 한 180가량의 이 매니저분들이 탔었는데, 뒷좌석의 공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깔끔하죠? 네, 홀더나 충전할 수 있는 네, 요것도 동일하고요. C타입 USB 두 개가 연결될 수 있네요.
이쪽에는 트렁크. 기어는 뭐 아시겠지만 핸드 기어입니다. 핸드 기어.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모양이 좀 바뀌었네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정말 멋있어요. 스타트 버튼이고요. 센터페시아는 뭐 요즘 나오는 모델들을 다 비교해 보자면 그나마 되게 간결하고 좀 깔끔한 느낌이에요.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너무 좋습니다. 네, 깨끗하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도. 자, 이게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문이 상당히 이제 뒷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문이 길어요. 문이 길다 보니까 이거 주차할 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호곤입니다. 오늘 2450 쿠페 시승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핸들 그립감은 상당히 좋은데 이제 그 3시 9시 방향에 엄지손가락이 딱 들어가는 자리가 지정되어 있어요. 이건 장단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습관적으로 약간 위쪽을 잡거든요. 위쪽을 잡을 때는 이게 약간 신경 쓰일 수도 있는데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핸들에 달린 버튼등 같은 경우는 터치 타입이지만 전체가 들어가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제 한 가지 그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핸들을 급제하면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이렇게 좀 편하게 요령껏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손이 띄어져서 움직이지 않으면 좀 안 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기판이나 밑에 버튼들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뭐 일부 차종 같은 경우 요즘 기능이 많다 보니까 거의 키보드 수준으로 얹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 잘 글씨도 안 보이고 한참을 들여보면서 이게 어떤 버튼인지 인지를 하고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직관적으로, 뭐 벤츠를 제가 자주 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버튼들이 충분히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만족스럽고, 특히 변속기,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스페이스를 넓게 쓸 수도 있고, 실제 핸들을 급제한 상황에서도 기아 변속이 되기 때문에 익숙해진다면 상당히 좀 좋다. 다만 이제 파킹에서 뒤로 내려가는 여러 가지 모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유격이 커요. 결국은 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실제 살짝 터치만 해도 이게 드라이브 모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살짝 터치할 경우는 이게 중립으로 넘어가고 좀 깊숙이 2단 내려야 이제 드라이브로 갑니다. 위에 R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좀 거리가, 변속을 해야 되는 거리가 좀 상당히 좀 크게 잡혀져 있다는 거는 저는 조금 단점이라고 보이고, 제가 손이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손이 그렇게 작지 않는데,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 기아 변속을 위해서 손을 위아래로 따로 많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죽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을 포함해서 이게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립감도 좋고, 또 너무 부드러운 느낌은 좋지 않은데 상당히 적절한 어떤 그 감촉, 그 다음에 그립감을 유지해 주는데 상당히 좋고, 뭐 시트도 당연히 편하고요. 잡았을 때 좀 두께감은 어떤가요? 핸들을 잡았을 때 두께감은 저는 좋습니다만 실제 핸들이 약간 두꺼운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이제 차를 탔을 때 우리가 핸들 카바를 몇 년 지나서 하나 더 떼는 경우 있죠. 물론 이 2450, 이 벤츠 최고 모델에서 이 비싼 차를 타면서
몇만 원짜리 핸들 카바를 새로 하는 사람들은 드물겠지만 네. 그런다고 했을 때 핸들이 약간 좀 두꺼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현재 그거를 카바를 하나 더 씌웠을 때의 느낌까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핸들이 혹시 손상이 있거나 뭐 몇 년 타다가 그랬을 때 추가로 어떤 카바를 했을 때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또 돌려서 말하면 여성 운전자나 손이 작은 사람들한테는 핸들이 조금 굵다, 그리고 오래 운전하다 보면 손이 좀 뻑뻑한 느낌이 있진 않을까라는 여성 운전자를 배려하는 걱정입니다. 저 남성들은 거의 사실 이렇게 올리고만 타잖아요, 손을. 그렇죠. 여성들은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두께감이 예. 어떤지 한번 여쭤봤고요. 예. 지금 보면 이 이제 새로 저희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내부 공간에도 이런 트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고 예. 앰비언트도 송풍구나 이쪽도 개별적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역시 내부는 벤츠가 다른 차량 좀 비교해봐도 예.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쁘네요, 요번 거. 상당히 디자인 이쁘게 나왔어요. 실제 뭐 내부 디자인 면에서 모든 버튼이나 스위치나 기능들은 직관적으로 다 인지할 수 있고, 특별히 매뉴얼을 찾아보거나 묻지 않아도 바로 어떤 버튼이 어떤 작동을 하는지 바로 찾아볼 수 있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 깜빡이 사운드도 상당히 좀 귀엽습니다. 귀여우면서 거슬리지 않고 아주 여러가지 기능 면에서, 특히 뭐 지금 코너링 하면서 차량을 지금 컴포트 모드로 밟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계기판에 있는 그 외부 온도나 그 다음에 현재의 속도,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그 전 모델의 어떤 독일 수입차에서 보여지던 어떤 디스플레이에서 네.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적인 정서에 좀 더 다가오지 않았나. 예, 예를 들면 국산차의 어떤 장점들과 좀 조화롭게 중간 형식으로 좀 세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핸들이 상당히 굵음에도 불구하고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생겨요, 실제. 네,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피하기 위해서 계기판을 위로 올린다거나 우측으로 아예 거리를 두고 뺐을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가 편하고 시야에 어떤 간섭이 없고 그런 어떤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장점을 다 포기하고라도 전체적인 일체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는 뭐 아쉬움은 좀 있다 해도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이런 부분들, 라디에이터 통풍구, 네. 그 다음에 통풍구 같은 경우는 정말 자꾸 쳐다보게 될 정도로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네. 그죠?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센터에 뭐 4개나 놓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되게 하거든요. 디자인이 그렇죠. 센터 부분에 보통 2개 정도가 있고 좌우에 2개가 있어도 충분한데 이 4개 정도 놔준 거는 디자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조금 과하지 않다 싶고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들도 너무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도 터치하는데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하고의 트레이드 오프도 없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신형으로 이제 되면서 요 패드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패드 사용감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렇게 저희 이 한국 사람하고 정서에 맞지 예, 않죠. 잘 맞지 않아서 예. 이 패드 같은 경우도 이 사이즈에 비해서 실제 조금 이 공간을 좀 우리가 자유롭게 뭐 물컵도 만지면서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활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서에 맞지는 않고 오버 디자인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그 다이얼 버튼, 네. 조그 셔틀 시기에 익숙한 입장에서 보면은 다소 조금 어색한, 좀 더 사용해봐야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 팔걸이 쪽이 조금 네. 높은 감은 없으세요? 팔걸이 쪽이 약간 높아서 어깨가 위로 치켜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네, 저도 그런 느낌을 예. 받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450 쿠페 같은 경우는 팔걸이에 얹고 핸들 아랫부분을 잡고 이렇게 여유 있게 운전하지 마라, 이렇게 좀 강렬하게 얘기한다고 네.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핸들에도 보면 엄지손가락이 딱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요. 네, 실제 저 같은 경우 진짜 이렇게 많이 잡거든요. 아니면 이렇게도 잡거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조금 FM대로 잡지 않고 여유 있게 핸들을 잡으면서
운전하는 분들한테는 다소 좀 불편하게 디자인이 된 게 있고, 물론 시트를 위로 올리면 되겠죠. 하지만 시트를 위로 올렸을 경우에 최근의 트렌드인 차량이 좀 낮아져 차고가 있으니까요. 낮고 넓고 어떤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장점도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AMG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핸들도 이제 D컷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 팔걸이 높이가 높아지면서 이 패드를 계속 조작할 때 이게 손목에 좀 무리가 올 것 같아요. 요즘 패드 있는 것 중에는 이렇게 손목 보호되는 쿠션도 들어가 있는 차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패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팔걸이에 손을 얹고 작동을 하려면 손목을 아래로 꺾어야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팔걸이가 너무 위에 있다 보니까 자세도 상당히 어색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스매치 같아요. 앞부분으로 좀 더 빠져 있어야 된다거나 네. 팔하고의 거리가 좀 더 멀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게 작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 이 몇 번 쓰다 보면은 차라리 바로 화면으로 손이 가는 욕구가 생길 정도로 약간은 거북스럽습니다. 약간 거북스럽고, 일단은 핸들에 붙어 있는 버튼들 보면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이게 터치 타입이라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각 버튼 사이에 그 위아래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네. 격차가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직접 쳐다보지 않고 손의 네. 감촉만으로도 어떤 버튼을 내가 누르기 원하는지도 알 수 있고, 또한 보이는 거는 터치로 되어 있지만 그렇죠. 눌린다는 말씀이죠. 예, 터치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같이 눌립니다. 아. 버튼 하나하나가 기계식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그룹으로 바닥으로 눌리기 때문에 네. 현재 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느낌으로. 앞을 보면서 느낌으로 아. 알 수 있고, 또 운전을 하면서 직접 핸들에 있는 버튼을 바라보지 않아도 이게 굴곡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듬어서 점자처럼 어느 부분 버튼이 있구나라고 조금만 익숙해지면 됩니다. 드라이빙 모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극한 상황까지 한번 볼게요. 엔진 사운드만 해도 일단 쫄깃쫄깃합니다. 사운드가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얼마 안 밟아준 것 같은데 그냥 160km 이상까지 확 치솟고, 뭐 여러 가지 안전 상황 때문에 더 이상 가속은 못 하겠고요. 뭐 가속력이나 이런 부분, 특히 사운드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속도가 높아지면서 외부로부터 들리는 풍절음, 바람 소리에 대한 게 영향이 생각보다 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다소 약간 거짓말을 하면 차가 위에 살짝 떠서 다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타이어하고 노면에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아요. 네,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절음이 너무 많이 들려요. 바람 소리가. 이게 그래서 차체 외곽이, 디자인이 기존보다 약간 와이드해지고 낮아지고, 실제 제가 볼 때는 약간 살이 찐 모습입니다. 약간 퉁퉁해 보이는 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모델 비해서 약간 차체가 좀 커진 느낌도 나고, 어떤 볼륨감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약간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바람 소리가 상당히 좀 거슬리는 단점이 요만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인성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좌우 노면의 떨림이나 이런 걸 너무도 잘 잡아줘서 실제 몸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진동 때문에 저 글씨가 좀 위아래로 떨리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도 잘 잡혔다. 결국 노면의 진동이나 노이즈는 타이어 노이즈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정말 잘 잡혔다. 그런 면에서는 만족감이 느껴지고요. 현재 뭐 우리가 음악을 틀고 가지 않아서 그렇지 풍절음, 외부 공기의 소음, 이 부분만 제외한다라고 하면 가격을 떠나서 상당히 잘 만든 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으로 운전은 안 해봤지만 이제 그 지금 스포츠 플러스거든요. 예. 가장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하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인 거에 비하면 서스펜션이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주수석에서도
네. 서스펜션은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장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극한 상황에서 차를 잡아 돌렸을 때 이게 견뎌줄까란 걱정이 다소 있습니다. 잘 잡아주는데 걱정되죠? 근데 코너링이 진짜 이 클래스가 좋긴 좋은데 이 정도의 사실 이제 이 일반 도로에는 저런 코너링에서 이렇게 속력을 낼 만한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제 저런 이 곡선 구간에서의 이 정도 속도의 코너링은 사실 좀 많이 생각보다는 쏠리기는 하네요. 생각보다 쏠리죠. 생각보다 쏠리면서 뒤에서 이제 하고 걱정이 돼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차이예요. 그 조수석에 있었던 분이나 뒤에 있는 PD 같은 경우도 지금 소리가 본인도 모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녹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동석자들은 지금 소리가 나올 만큼 코너링에서 불안감을 느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생각보다 차가 많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몸이 불안감이. 근데 핸들을 잡은 나는 반대였어요. 핸들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내 차라면 여기서 좀 더 밟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전혀 불안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사와 운전석에 있던 사람과 운전석 위주네요. 네, 운전석에서는 불안감 전혀 없었고 코너링을 더 높은 속도로 밟아도 문제 없었던 거죠. 지금이 한 거의 190km, 195km. 들리는 소음으로 속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차는 빠른데 막상 계기판 보면 속도가 뭐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어떤 차는 그냥 괜찮았는데 속도계 보니까 뭐 막 180, 200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소음으로 봤을 때는 와 달린다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사실 그 소음이 무섭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오케이,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정리하면 나는 아까 우리가 예. 80km, 100km, 120km 내외의 속도에서는 차가 시끄럽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0은 넘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300km보다 좀 못 되는 범위, 한참 네. 떨어지는 범위의 최고 속도에 가깝게 운전을 할 때는 차량이 시끄럽다는 느낌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죠, 지금. 맞아요. 예. 그 충분히 차량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사운드였다라고 느꼈던 거잖아요, 분명히. 네. 그런데 중저속에서는 시끄러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갭이 이 차의 진짜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이 차를 가지고 정말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트랙에 가서 190, 200, 220 달려본 사람들은 우와 220으로 달리는데도 차가 이렇게 조용하고 안정감 있어, 충분히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맛봤어라고 표현을 할 거고, 네. 그런 도로 조건의 경험을 못하고 그냥 100에서 120 사이 어쩌다가 앞지르기 할 때 130, 140 잠깐 밟아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넘는 차가, 이 비싼 차가 왜 이렇게 시끄러, 크게 밟지 않았는데도 뭐 국산차보다 훨씬 시끄럽네, 이런 소리가 나올 만해요. 그래서 결국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차는 달리는 차예요. 네. 달리는 차고, 그 다음에 코너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체크를 안 해봤지만 최고 속도에 가까운 고속 영역에서는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잘 잡아줘요. 그립력도 좋고 핸들링도 좋고. 그래서 그 부분 서스펜션 쪽은 제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 유사한급에 비교되는 차량들을 운전해보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완전히 하드해서 네. 상당히 승차감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만큼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승차감도 잡아주면서 고속 주행의 안정성까지 잡아줬다. 결국 저는 하체는 스쿼트 하루에 200개씩 한 사람하고 비교를 할게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하체 성능은. 그리고
고속 주행 시에는 풍절음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다만 그 풍절음에 대한 불만이나 그 주행의 안정성이나 서스펜션의 탁월한 세팅, 승차감 이런 것들을 맛볼 도로 요건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속도가 85km 정도거든요. 지금이 훨씬 시끄럽다는 느낌이 많이 나요. 우리가 대화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죠. 이제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시속 80km, 90km 정도 달린다. 앞차하고도 뭐 안전거리 50m 여유 있으니까 옆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고 얘기할 거리도 많아지죠. 그 상황에서 시끄럽다는 얘기죠. 아,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네. 지금 톨게이트를 빠지려고 우측으로 들어섰는데 네. 결국 차선 유지 장치가 작동했겠죠. 네. 차를 좌측으로 밀면서 우측에 레드 라인이 딱 아, 네네. 차선을 밟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액티브하게 움직여주는 걸 지금 제가 방금 경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차선을 살짝 밟았는데 네. 그때 이제 이게 자세를 잡아주잖아요. 차선 유지를.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적극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팔뚝 힘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깜짝 놀랄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게 차라리 맞다고 생각해요. 좀 애매하게 네. 뭐 진동 좀 올리고 살짝 했다가 그래도 안 하면은 그냥 다 풀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그거는 안전에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졸음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안전성 면에서 FM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네. 지금처럼 차선을 밟았을 때 강한 토크로 적극적으로 핸들을 돌려주는 게 안전에 도움이 돼요. 네. 그런데 운전자 중에는 늘 우리가 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만 상대로 차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깜빡이를 켜지 않고 내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원할 때도 있고, 급작스러운 상황이라 앞에 돌발 상황이라서 네네네. 급작스럽게 내가 회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었을 때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튕겨준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때문에 아, 이제 회피를 해야 되는데 회피를 해야 이런 되는데 부분 얘가 때문에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튕겨주기 때문에 국산차나 다른 차종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움찔 정도, 네네네. 얘가 반항을 하는 신용을 하네 라고 하면서 그렇죠. 내가 그대로 핸들을 유지하면 차선 변경하는데 얘는 돌아와요. 제네시스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훨씬 세요. 아, 제네시스도 저는 좀 강하다고 느끼거든요. 아니, 이게 훨씬 강해요. 네. 여성분들은 조금 그래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당연히 또 있네요. 깜빡이를 켜고 우리가 FM대로 운전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방향지시 등을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급작스러운 앞차의 앞에 사고의 돌발 상황으로 급히 차선 변경을 깜빡이 없이 했을 때는 이 정도 액티브하게 반응을 해주면 다소 좀 우려가 된다. 그 정말 정도입니다. 좋은 기능인 네. 많은 이제 저희 우리나라 국민이 모르는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깜빡이를 어떻게 켜는지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깜빡이를 좋은 말이네, 좋은 예, 말이네. 어떻게 켜는지 모르셔서 안 켜시는 분들이 그럼 많은 것 저도 같아서. 그래서 가끔 보면 농담으로 옵션으로 깜빡이를 안 산 분들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다니는데, 실제 그런 부분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사용자, 운전자의 핸들에 대한 어떤 네. 토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은 카드가 반발력 같은 없습니다. 경우 좀 카드를 조절이 되면 아주 넣어주세요.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용히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좀 자주 깜빡을 했는 것 같은데 좀 소리가, 그죠? 저는 저런 부분들도 약간 뭐 사실 그것까지 넣으면 그렇겠지만 옵션으로 있으면 좋겠다. 소리 저런 맞아요. 속도나 소리 이런 부분들이. 저도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너무 복잡해져서 내비게이션 소리나 하이패스 소리는 조절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저런 깜빡이의 전 톤도 약간 높다고 보거든요. 네. 다만 내가 지금 차를 정차하고 신호대기에서 기다렸더니 깜빡이 소리가 너무 커요 라고 컴플레인을 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최고 속도 300km보다 한참 모자라는 속도로 달렸을 때는 네. 이 정도 소리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속도 감응형으로 조금 더 올렸을 수도 올렸을 있겠네요. 수도 있는데 이걸 저속에서는 좀 과하다. 시트 승차감은 좋은 것 같아. 시트가 약간 작다는 느낌 안 드니?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 옆으로를 받쳐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겨드랑이에 이게
여기 위가 네네네. 여기가 여기를 자극해. 이게 살짝 좀 넓어야 되거든. 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105, 110에 바디가 이렇게 좀 덩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시트가 조금 좁다고 느껴질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차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시트 조절할 때 나오는 이 소음이 좀 크네요. 생각보다 이게. 크지. 네, 크고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되게 커요. 교수님이 생각할 때 딱 어떤 부분만 가지고는 고민할 필요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차를 가지고 만일에 내가 쿠페를 좋아하고요, 뭐 전문직에 종사하고 교수니까 네. 뭐 집에 있는 일반 세단이나 SUV가 아니고 나 혼자 이거 출퇴근용으로 쓰겠다, 온리 나만 타고 다니겠다라고 해도 실제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가격면이. 예, 가격면에서 그냥 세단을 사서 가족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더 높다면 모를까, 이 상황에서는 활용도나 사용 용도나 이런 거에 면에서는 가격이 좀 상당히 좀 벅차다. 다만 뭐 이제 벤츠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라인업에서 엔트리 가격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풀옵션 모델에 이 정도는 하나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걸 타. 나는 뭐 차량 가격이나 이런 거에 초월한 사람이야. 아니면은 평소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주말에 혼자 이 차 가지고 한두 시간 거리 내가 드라이브 갔다 오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네. 이런 용도라면 뭐 아주 상당히 만족스럽겠죠. 이 디자인은 저희가 이렇게 차들 이렇게 보면 새로 나오거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차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안쪽을 들여다보잖아요. 네. 벤츠는 항상 와 라는 소리가 진짜 나오는 이유를 또 한번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깔끔하고 이 애쉬우드 트림도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차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나올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이쁘네요. 하지만 결론은 또 이쁘죠? 네, 내부는 정말 예. 너무 이쁩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만족스럽습니다. 외형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요. 내부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완성도가 높아요.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하면서 보면은 서스펜션 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주행을 특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두고 상당히 하드한 조건에서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딱딱하거나 불쾌하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거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에 가깝게 주행을 했는데도 실제 서스펜션 쪽에서 너무도 잘 잡아줬고, 특히 하부로부터 들어오는 노이즈, 소음을 완벽하게 잡아줘서 거짓말 안 하고 스타워즈에서 이렇게 떠서 다니는 자기 부상 네. 자동차처럼 타이어 소음이 전혀 안 들렸어요. 다만 상당히 높은 속도에서는 그렇게 조용하다기보다는 적절했던 풍절음이 시속 100에서 120km 내외에서는 일반 저가형 차 대비 좀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결국은 달리는 즐거움 위에 세팅된 차다, 달리기 위한 차로는 흠잡을 데 없다, 이게 총평입니다. 네, 이렇게 주행 영상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이 영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진짜 좋네요. 주행 그리고 내부 외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450 쿠페의 경우 정말 실용성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달리는 차 그리고 이 사용 용도에 맞는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카노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